안과에서 녹내장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이제 포도막염이고요. 포도막염성 녹내장이고, 하나는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명될 가능성이 높고, 포도막염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그 유전성,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파란이들 안녕. 예, 눈알 박사 박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외래가 끝났잖아요. 아,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진료가 마무리되시면은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하루 끝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원장님, 근데 요즘에 저희 이렇게 진료 보실 때 뭔가 이렇게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뭘 느껴? 이 질환 환자가 요즘 갑자기 늘었다. 글쎄요? 못 느끼셨어요? 요새 녹내장 환자가 좀 많이 오세요. 녹내장이요? 녹내장 저는 환자분들. 최근에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포도막염 환자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못 봤는데. 제 혼자는 봤나? 네, 한 달에 예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포도막염이라는 그 질환 자체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포도막.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포도막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원장님. 포도막염은 그때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재발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재발하지 않게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완전하게 예방이 어려운 질환이죠. 왜냐면은 포도막염의 원인 자체는 대부분 이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면역계 자체가 약간 어긋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모를 때 영어로는 이제 이디오패식이라고 하는데, 포도막염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디오패식 안테리오 우베티스라거든요. 전환부 특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발성. 네. 갑자기 생기는 전환부 포도막염. 정확한 이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100% 예방은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랑 많이 영향이 있고, 대부분 또 이런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루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계를 망가뜨리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게 많이 또 좌우를 하죠. 그런 것들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모든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급적 안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참 이게 맞습니다. 말로만 쉽지 진짜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포도막염에 걸렸다면은 어떤 성분의 안약을 주로 처방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염증제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라고 해서 항염증제 항목에서는 스테로이드랑 엔세이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엔세이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쓰게 되시고, 물론 이제 원인 자체가 감염에 의한 이차성이라든지 그런 뭐 항생제라든지 뭐 같이 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장암 면역 질환이면 우리가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 이제 항암제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스테로이드제 안약은 오래 사용을 했을 때 체질상 안압이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는데 오래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안압이 훅 올라가시면은 녹내장이 녹내장이 2차로 생기실 수 있나요? 2차로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포도막염 자체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포도막염이 장기화되면 염증 때문에 안구내 구조물이 변형이 오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말했듯이 그 스테로이드 안약이 부작용으로도 생길 수 있죠. 안과에서 녹내장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이제 포도막염이고요. 포도막염성 녹내장이고, 하나는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명될 가능성이 높고 또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때 오셔서 꼭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녹내장 여부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게 안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안압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환자분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와서 안압을 그 시간대에 재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안압이라는 것은 혈압처럼 일종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은 이렇게 오는 시간을 달리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24시간으로 해서 잘 때도 이렇게 안압을 환자 본인이 이제 측정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안압 자체가 그 안압이 본인의 안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압만 측정해서는 안 되고요. 시신경 모양 변화도 꼭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시신경과 시신경 섬유축 변화 네.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포도막염도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그렇죠. 앞서 말했듯이 감염성인 경우에는 요새 대장포진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든지 우리나라 학명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같이 써줘야 돼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혈관염이 동반돼서 생겼다. 루푸스 같은 게 혈관염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난구에 같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항암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같이 동반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막염 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환부 포도막염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그 유전성,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HbA27이라든지 그런 검사를 하면은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이분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보다 더 심할 수 있고 또 이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면 루푸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후부 눈 안쪽에 있는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환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포도막염은 이렇게 치료만 잘 받으면은 시력은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거든요. 네. 일단 일상생활에서 포도막이 안 일어나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포도막이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눈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바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한 며칠씩 일주일 안에도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모양이 이상이 오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오셔서 안압이라든지 염증이 조절되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눈 안에 염증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눈 안에 있는 구조물들, 특히 이제 안압을 조절해야 되는 구조물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럼 원장님, 포도막염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후에 네, 완치는 안 되시지만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잘 자야 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 육류 같은 거 좀 피하시고 요새는 지중해식 식사라고 해서 야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류라든지 그런 거를 식사를 하는 걸 많이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은 포도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많이 피로하셔도 안 되고 그렇죠. 밤늦게까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술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포도막염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알았던 환자다 하면은 정기검진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포도막염이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번만 있었다 보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몇 번 있었다 그러면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시신경 검진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압이 안 오르고 시신경이 망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꼭 감안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포도막염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이에요. 당뇨라든지 혈압, 고혈압처럼 그러기 때문에 한 끼에 이걸 다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의 친구처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러면 재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시면은
저기 뭐냐 만수무강이요? 네, 만수무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란이들 안녕. 박박사입니다.